195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평화기금은 미국의 잡지사 포린 폴리시와 매년 취약국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취약국가 지수는 12가지의 지표로 측정되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응집력에는 치안 유지력, 파벌화된 지배계층, 집단 간의 갈등, 경제에는 경기 침체, 개발 불균형, 인력 유출, 정치에는 정부의 정당성, 공공 서비스, 인권과 법치, 사회에는 인구상의 압박, 국제난민과 국내 유랑민,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포함됩니다. 점수는 각 지표당 10점 만점으로 총 12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10위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전년 대비 6.2점의 매우 큰 점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높게 측정된 항목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으로 9.6점인데 이는 2021년 벌어진 군부 쿠데타와 이어진 내전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차드입니다. 차드는 전년 대비 0.1점 감소, 순위 역시 2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차드는 지리적으로는 사헬지대 한가운데에 정치적으로는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공공 서비스로 9.7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8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8점, 한 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승리, 그리고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치안 유지력이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수단입니다. 수단은 1.9점 상승하였으며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89년부터 이어진 30년간의 독재와 연이은 쿠데타로 인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파벌화된 지배계층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둘 모두 9.6점을 기록하였습니다. 6위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1.1점 하락에 한 계단 낮아진 6위입니다. 65년부터 이어진 32년간의 독재와 연이은 내전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구상의 압박, 국제난민과 국내 유랑민이 9.7점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5위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1.1점 상승에 한 계단 올라간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독재와 쿠데타 그리고 내전 등을 겪으면서 많은 천연 자원이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7년째 10점을 유지 중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공동 3위는 남수단과 시리아입니다. 남수단은 전년 대비 1점 하락으로 공동 3위가 되었습니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대통령인 살바키르가 독재를 시작하면서 군부 지도자이자 부통령인 마차르와 대립하면서 남수단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난민과 국내 유랑민에서 1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내전은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월 언론 탄압이 벌어지는 등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3점 하락으로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2011년 내전 발생 이후로 무려 45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한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정당성과 외부로부터의 간섭 모두 1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위는 소말리아입니다. 0.4점 하락에 순위 변동 없습니다. 또한 취약국가 지수에서 2008년부터 13년에 이르기까지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언제나 상위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적이나 영화 모가디슈 등으로 잘 알려진 소말리아는 1960년 독립하여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빚었고 77년 시아드 바레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장기 독재를 유지하던 시아드 바레가 축출되었으나 곧바로 내전에 돌입하였고 민주화와 내전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파벌화된 지배계층과 인구상의 압박 10점입니다. 1위는 예멘입니다. 점수 변동 없이 19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시아파가 주를 이루는 북예멘과 수니파의 남예멘이 90년에 통일되었습니다. 2012년 아랍의 봄 이후 장기 집권 중이던 살레 대통령이 퇴임하였으나 이에 불복 시아파의 지지를 얻어 2014년 다시 한번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국내를 넘어 시아파와 수니파의 국제전이 되었으며 심지어 알카에다까지 참전하면서 전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파벌화된 지배계층 10점에 경기 침체, 정부의 정당성, 공공 서비스, 인권과 법치, 인구상의 압박, 국제난민과 국내 유랑민에서 9.9점을 기록하는 등 2개 지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의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위험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159위로 꽤나 낮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4.1점의 외부로부터의 간섭입니다. 남북 분단 상황과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46.6점으로 141을 기록한 미국은 세계 최강국답게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0.7점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파벌화된 지배계층이 7.3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계단 낮은 161위를 기록한 일본은 인구상의 압박이 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정당성은 0.2점으로 179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66.9점에 98위로 순위가 꽤나 높은데 이는 인권과 법치 9.7점이라는 무시무시한 점수와 8.2점의 정부의 정당성 등 사회주의 국가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변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북한은 89.1점에 32위로 아슬아슬하게 위험군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고군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3대 세습 독재 국가이기에 정부의 정당성은 9.9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참고로 취약국가지수 꼴등이자 사실상 살기 좋은 나라 1등인 핀란드는 무려 15.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